지금 한국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2026년 3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중동 정세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무차별적으로 이웃 국가를 공격했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등은 자체 방공망 시스템을 가동하며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물량 공세에 중동 국가들은 결국 SOS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바로 한국의 천궁.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LIGNX1에서 천궁2 생산 관리를 맡고 있죠. 2026년 3월 4일 오전, 구미 공장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요란하게 시작됐습니다. 부장님, 3라인 용접 점검 완료했습니다. 김대리의 목소리가 기계 소음을 뚫고 들려왔어요. 저는 안전모를 고쳤으며 천궁-II 미사일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이 6m가 넘는 은백색 미사일 동체들이 컨베이어 위에서 한 단계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튀고 레이더 모듈이 정밀하게 결합되고 발사대가 유압 테스트를 받는 모습.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이곳에선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UAE 물량 진행률이 68%네요.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UAE에 납품하기로 한 10개 포대 중 7개가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그 옆 전광판엔 사우디 10개 포대, 이라크 8개 포대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요. 2028년까지 28개 포대를 만들어 보내야 하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옆으로 생산 라인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한화 시스템에서 레이더 납품 일정 확인 요청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오후에 회의 잡아.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1시. 점심 먹고 오후 회의 준비하고 저녁엔 부품업체 미팅.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문득 조립 라인 너머로 완성된 천궁2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저 미사일들이 UAE로 건너가 이란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봤어요. 요격률 90% 이상. 우리가 만든 무기가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긴급 본사 화상회의 오후 2시. 전 임원 필참 문자를 읽는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긴급이라는 단어는 보통 좋은 소식과 함께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UAE, 사우디, 이라크.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20년 경력이 주는 직감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큰일이 터지려는 순간의 공기 같은 것.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죠. 저는 안전모를 벗으며 생산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3개의 조립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저 라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생산 라인 김 팀장을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긴급회의 소집됐다면서요? 응, 본사에서. 무슨 일인지는 나도 몰라. 김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45살,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현장에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죠. 그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지금도 일정 맞추기 빡빡합니다. 월 2개 포대가 우리 생산 1개거든요. 근데 사우디랑 이라크까지 생각하면. 김 팀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네, 솔직히요. 앞으로 2년간 20개 포대를 더 만든다는 게. 숫자만 보면 김 팀장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아슬아슬한 일정이죠. 협력사들 일정 조율하고 부품 수급하고 품질 검사까지 생각하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팀장, 나한테 20년 전 얘기해줄까? 20년 전이요? 천궁 개발 초기 때 말이야.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을 만든다고. 미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 너머로 구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해냈잖아.
그것도 패트리엇보다 3분의 1 가격에, 성능은 동급으로. 다들 비웃었는데 결국 UAE가 샀고, 사우디가 샀고, 이라크가 샀어. 그건 맞습니다만 김 팀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팀장, 내가 이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불가능은 방법을 못 찾았을 때고 가능은 방법을 찾았을 때라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방식을 바꾸면 돼. 생산 라인을 바꾸든 공정을 바꾸든 협력 구조를 바꾸든. 김 팀장이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은 있다. 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찾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 일이고. 복도 끝에서 비서 최주임이 손짓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1시 55분. 가봐야겠다. 팀장, 라인 상태 계속 체크해줘. 뭔가 큰 게 올 것 같아. 알겠습니다, 부장님.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회의 들어가 봐야 알겠지.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김 팀장한테 했던 말들이 정말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본사 임원들 얼굴이 하나씩 떴습니다. 전무님, 상무님, 영업본부장님. 다들 표정이 묘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강 부장, 들어왔나? 전무님 목소리였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회의실엔 저 혼자였지만 화면 속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임원이 동시에 모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다들 뉴스 봤을 거야. UAE에서 우리 천공투가 이란 미사일 막아낸 거. 예, 봤습니다. 요격률 90% 이상이라던데요. 저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된 거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전무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오늘 아침 긴급 연락이 왔어. 2028년으로 잡혀있던 납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냐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 앞당기길 원합니까? 2026년 말. 순간 숨이 막혔어요. 2028년을 2026년 말로. 2년을 9개월로 줄이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이라크에서도 똑같은 요청이 들어왔어. 그것도 오늘 아침에. 영업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카타르 국방부에서 신규 계약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카타르요? 그래. 6개 포대. 그것도 2026년 안에 받고 싶다는 거지.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UAE 10개 포대, 사우디 10개 포대, 이라크 8개 포대, 거기에 카타르 6개 포대까지. 총 34개 포대를 9개월 안에. 지금 저희 생산 능력이 월 2개 포대 수준입니다. 9개월이면 18개 포대가 한개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알아, 강 부장.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전무님이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20년간 생산 관리해온 사람이 자네야. 천공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무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묻는 거야. 정말 불가능한가? 저는 숫자를 다시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월 2개를 월 4개로 늘려야 합니다. 생산 속도를 2배로. 설비는? 인력은? 부품 공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식으론? 전무님이 제 말을 받아쳤어요. 그럼 방식을 바꾸면? 생산 라인을 늘리면? 협력사를 더 투입하면? 마로 30분. 전 제가 김 팀장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방식을 바꾸면 된다고. 그런데 막상 제 앞에 그 선택이 놓이니 두려웠어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24시간만 주십시오. 전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 2시까지 보고서 올려. 가능 여부와 필요 자원, 리스크까지 전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9개월 34개 포대. 제 20년 경력 중 가장 무모한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생산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팀장과 박 과장, 이 대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모여봐. 긴급 상황이야.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방금 본사 회의 끝났어.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에서 긴급 요청 들어왔어. 무슨 요청인데요?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커를 들고 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10개 포대 기존 2028년 2026년 12월 이라크. 8개 포대 기존 2028년 2026년 12월 카타르. 6개 포대 신규 2026년 12월 UAE 추가 요청 가능성 있음.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대리가 거의 비명처럼 물었습니다. UAE에서 우리 천공투가 이란 미사일 막아낸 거 알지? 요격률 90% 이상. CNN에서 대서특필했어. 그건 봤습니다만. 그게 중동 전역에 퍼진 거야. 사우디도 이란 위협받고 있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카타르도 불안해. 다들 검증된 무기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9개월에 24개 포대요? 월 2.7개 포대 생산? 아니, 더 심해. UAE 잔여 물량 3개 포대도 있어. 총 27개 포대를 9개월에. 월 3개 포대잖아요. 박 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 현재 생산 능력이 월 2개 포대고 그것도 3교대 풀가동해서 겨우겨우 맞추는 건데.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솔직히 저도 겁났습니다. 설비는요? 생산 라인 증설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이 대리가 항의했습니다. 부품 수급은요? 한화 시스템 레이더만 해도 제작에 1달 반 걸리는데 갑자기 물량 늘리면 어떻게 해요? 인력은요? 지금도 야근에 휴일 근무에 다들 녹초인데. 세 사람이 쏟아내는 문제들이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하나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었죠. 다들 진정해.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도 알아.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거절하면? 카타르 계약은 날아가겠죠.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사우디랑 이라크도 실망할 거고 한국 방산 신뢰도에 금이 가. 역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만 못하다 이런 소리 나올 거라고.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해낸다면? 9개월 만에 27개 포대를 납품한다면? 그럼 전 세계가 놀랄 거야. 한국의 빨리빨리가 이런 거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장님,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시간을 받았어. 내일 오후 2시까지 가능 여부 보고해야 해. 오늘 밤 새워서라도 방법 찾아야 돼.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대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해봐야 알겠지. 일단 시작하자. 밤 11시 사무실엔 저희 넷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자 박스와 커피 잔이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현재 생산 라인 3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 팀장이 스프레드시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라인 하나당 월 0.7개 포대. 3개 합쳐서 월 2.1개가 한계예요. 아무리 효율 높여봐야 2.3개 정도. 그럼 라인을 늘리면요? 증설에 최소 6개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9개월이에요. 박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부품 공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화 시스템 레이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 기아 차량 플랫폼. 다 외주인데 갑자기 물량 2배 늘리면 받아줄까요? 전화해봤어? 아직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들 자기 일정 있을 텐데. 이 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3교대 180명.
생산량 2배 늘리려면 최소 350명 필요해요. 숙련공 170명을 어디서 구합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설비도 부품도 인력도.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부장님.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 무리수 아닙니까? 무리수. 네. 우리가 이걸 받아들였다가 실패하면, 납기 못 지키면 그게 더 큰 타격이에요. 차라리 정중하게 거절하고 가능한 만큼만 하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팀장, 거절하면 카타르 계약 날아가. 4조 원. 하지만 무리하게 받았다가 다 망치면 10조 원이 날아가요. UAE, 사우디, 이라크까지 신뢰 잃으면. 박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팀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능력 밖.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20년 전 천공 개발할 때도 다들 능력 밖이라고 했어. 10년 전 수출 추진할 때도 누가 사겠냐고 비웃었고. 근데 우리 해냈잖아. 그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김 팀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땐 시간이 있었어요. 개발에 5년, 양산 준비에 3년. 근데 지금은 9개월이에요. 9개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팀장의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죠. 부장님. 이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원들 생각도 해주세요. 다들 지금도 힘들어요. 여기서 더 무리하면 사람이 쓰러져요. 진짜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일하고 있었죠. 너희 말 다 맞아. 저는 인정했습니다. 무리수고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근데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미국. 로키드 마틴 패트리어 생산량 연간 600발이야. 증산한다고 해도 2년 걸려. 유럽. 독일이랑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들 물량도 못 맞춰. 저는 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물이야. 당장 하늘을 지켜줄 미사일. 그걸 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무서워. 실패할까봐.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시도조차 안 하는 거.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안 되는 게 없으시네요. 아니야, 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묻는 거야. 너희 생각은 어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방법을 찾아보긴 해야겠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 3월 5일 새벽 4시, 저는 혼자 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2시간 전 집으로 보냈어요. 내일. 아니, 오늘 오후 2시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 앞에 섰어요. 조명만 켜진 공장은 낮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고요했습니다. 미사일 동체들이 컨베이어 위에 멈춰 있었고 용접 기계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월 3개 포대.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라인 3개로 월 2개. 50% 증산이 필요해요. 아니, UAE 물량까지 생각하면 60% 증산. 어떻게? 라인을 늘린다? 6개월 걸려요. 효율을 높인다? 이미 3교대 풀가동인데 더 짜낼 게 없죠. 협력사를 늘린다?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에 천공-II. 레이더랑 발사대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딨어요? 저는 1번 라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미사일 동체를 올려다봤어요. 길이 6m, 직경 40cm. 이 안에 유도 시스템, 추진체, 탄두가 들어갑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미사일 동체 옆에 쌓여있는 부품들. 레이더 모듈, 발사대 프레임, 유압 시스템.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해서 최종 조립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방식은 뭐죠? 미사일 동체 완성 레이더 장착 발사대 조립 차량 탑재. 순차적이에요.
한 단계 끝나야 다음 단계 시작. 그래서 느린 거예요. 모듈화. 만약 동시에 만들면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발사대는 발사대대로 각각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만 조립하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 반. 전무님한테 전화하긴 이른 시간이지만 이건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전무님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전무님, 강민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무슨 일인가? 보고서는 방법 찾았습니다. 전무님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정말인가? 모듈화 생산 방식입니다. 지금은 순차 조립이잖아요. 이걸 동시 병렬 생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보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현재는 한 라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다. 근데 우리 협력사가 셋이잖아요. LIGNX1,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각자 자기 파트를 독립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 조립만 우리가 하는 거죠. 조립 시간이 확 줄어요. 그리고 각 협력사가 자기 설비에서 동시에 만드니까 전체 생산 속도가 올라가고요. 전화 너머로 전무님이 뭔가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인 증설은 기존 3개 라인은 그대로 두고 최종 조립 라인 2개만 추가합니다. 조립식으로 만들면 한 달이면 돼요. 인력은 조립 인력 50명만 충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협력사가 자기 인력으로 해결하고요. 전무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강 부장. 예. 자네가 20년 이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군. 좋아. 오전 10시에 긴급 임원회에 소집하지. 자네가 직접 설명하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산 라인을 다시 봤어요. 이제 이 라인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김 차장한테 연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부장 미팅, 조립 라인 설계, 인력 충원 계획.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공장을 나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3월 5일 오전 11시 본사대회의실. 임원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화시스템 김 차장을 기다렸습니다. 강 부장님. 김 차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38살 한화시스템에서 천공2 레이더 생산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김 차장, 급하게 불러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9개월에 27개 포대요. 김 차장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저는 그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앉아봐. 커피 한잔 할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보다 설명부터 해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방금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우리 방식은 이랬지. LIG가 동체 만들면 자네네가 레이더 가져와서 장착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조립하고. 네, 순차적이었죠. 이제 바꾸는 거야. 각자 완제품으로 만들어와. LIG는 미사일 완성품, 자네네는 레이더 완성품, 한화에어로는 발사대 완성품. 우리는 마지막에 조립만. 김 차장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럼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산한다는 거네요? 그래. 자네네 창원 공장에서 레이더 완성까지 다 해.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지만 김 차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라크 계약 때 우리 싸웠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2024년 이라크 계약 당시 LIGNX1과 한화 측이 납품 단가로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었죠. 언론에까지 나섰습니다. 기억해. 자네네가 가격 협상 비협조적이라고 우리 쪽에서 불만 제기했고, 저희는 계약 조건을 LIG가 공개 안 해서 견적을 못 냈다고 했죠. 김 차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분위기 정말 안 좋았어요. 방사청까지 나서서 중재했잖아요. 알아,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우리 쪽 실수도 있었어. 조급했고 소통이 부족했지. 근데 김 차장. 예.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은 팀코리아야. 김 차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팀코리아요? 그래.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지금 중동 4개국이 우리를 보고 있어. LIG가 잘하나 한화가 잘하나 그런 거 안 봐. 대한민국이 약속 지키나 그걸 보는 거야. 저는 의자를 당겨 김 차장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공하면 뭐가 남아? 각자 실적? 그것도 있겠지. 근데 더 큰 게 있어. 신뢰야. 한국방산에 대한 신뢰. 그거 하나면 앞으로 10년은 먹고 살아. 김 차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회사 임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솔직히 만신반의했어. 근데 내가 설득했지.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차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이번엔 정말 같이 갑시다. 정보 투명하게 공유하고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그렇게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지. 한 배 탄 거야, 우린. 김 차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그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부장님도 설득하셔야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 자네도 같이 갈래? 그래야죠. 이젠 팀이니까. 저희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김 차장이 물었어요. 부장님, 진짜 될까요? 9개월에?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응. 안 해보고 포기하긴 싫거든. 김 차장이 웃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20년 하셨으니까 천공이 성공한 거겠죠. 우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부장을 설득하러 가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월 중순 협력사 통합회의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지난 10일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좋아, 하나씩 점검해보자. 한화시스템 김 차장, 레이더 생산 현황은? 김 차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창원 공장에 임시 조립 라인 2개 증설 완료했습니다. 기존 월 5개 레이더에서 월 12개까지 가능해요. 오, 2배 넘게? 네. 부품 재고 3개월치 확보했고 야간 인력 30명 충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부장이 거들었어요. 발사대도 비슷합니다. 창원 2공장 유휴 설비 재가동해서 월 10개 생산체제 구축했어요. 저는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좋아. 우리 쪽은 조립 라인 2개 증설 완료. 사교대 시스템 정착했고. 박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부장님, 모듈화 생산 효과가 확실합니다. 기존엔 한 포대 조립에 3주 걸렸는데 지금은 일주일이면 돼요. 3분의 1로 줄었다고? 네. 각 부품이 완제품으로 오니까 우리는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김 팀장이 스프레드시트를 띄웠습니다.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월 4.2개 포대 생산 가능합니다. 목표가 월 3개니까 여유도 있고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숫자였는데.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품 공급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유압 시스템 쪽이. 얼마나? 납기가 일주일씩 밀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턱을 괴었어요. 모듈화로 조립은 빨라졌는데 부품 공급이 발목을 잡는 거네요. 중소업체 현황 파악했어? 네. 총 23곳인데 그중 7곳이 증산 어렵다고 했어요. 이유는? 설비 노후화, 인력 부족, 자금 문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부 지원 요청해봐. 방사청이랑 산업부에. 긴급 증산 지원 프로그램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때 김 차장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우디 측에서 1차 샘플 승인 났어요. 진짜? 네. 레이더 성능 테스트 통과했답니다. 이제 양산 들어가도 된대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부장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발사대도 이라크 측 검수 통과했어요. 방금 메일 왔어요. 이거 되는 거 아냐? 김 팀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좋아, 모두 수고했어. 이 속도면 정말.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전무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강 부장, 긴급 상황이야. 지금 본사로 올라올 수 있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카타르에서 연락 왔어. 계약 조건 변경 요청이래.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방금까지의 들뜬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잘 모르겠어. 일단 본사 가봐야 할 것 같아. 회의는 여기서 마치자. 저는 서류를 챙기며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본사 전무실. 저는 의자에 앉아 카타르 국방부 메일을 읽었습니다. 6개 포대를 8개 포대로 늘리고 싶다. 그래. 그것도 같은 일정에. 전무님이 팔짱을 꼈어요. UAE에서 실전 성과 보고 마음이 바뀐 모양이야. 더 많이 사고 싶대. 2026년 12월까지요? 그래.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래 계획이 27개 포대. 여기에 카타르 2개 포대 추가하면 29개. 월 3.2개 포대 생산 필요. 현재 우리 생산 능력이 월 4.2개니까. 가능은 합니다. 정말? 네. 여유분이 있어서요. 전무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 됐군. 그럼 카타르한테 승낙 답변 보내지. 근데 전무님. 왜? 이 정도면 언론에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동 4개국 동시 공급 체제 구축했다고. 전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홍보팀이랑 얘기해봐. 3월 말쯤 보도자료 내는 거로. 저는 회사를 나와 구미로 돌아가는 KTX에 올랐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해냈어. 정말 해냈어. 불과 3주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일. 모듈화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협력사들 설득하고 생산 능력 2배로 늘리고 이제 목표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 차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조선일보에서 취재 요청 들어왔습니다. 천공2 중동 수출 성공 스토리 쓰고 싶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 홍보팀이랑 조율해서 진행해. 기차가 대구역에 멈췄어요. 승객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젊은 여자분이 앉았는데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CNN이었어요. UAE 천공2 중동 방공 시장 판도 봤구나.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90% 이상 요격률을 기록하며 미국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저 화면 속 천공-II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게. 구미역에 도착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야간조가 일하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부장님, 김 팀장이 뛰어왔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오늘 10호 포대 출고 완료했습니다. 계획보다 이틀 빨라요. 정말? 네. 이 속도면 정말 12월까지 다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김 팀장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주변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천공-II 중동 4개국 동시 공급 체제 구축 현황. 전무님께 보낼 자료였죠. 현재 진행률 37%. 월 생산량 4.2개 포대 목표 대비 140%. 납품 예정 2026년 12월. 추가 주문 가능 여부 가능. 마지막 줄을 쓰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무님이었습니다. 강 부장, 잘했어. 3주 만에 이렇게 시스템 잡은 거 대단해. 감사합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중동 수출 성공 사례로. 저는 기뻐서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무님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강 부장. 한 가지 더. 예. UAE에서 긴급 연락 왔어. 추가 주문 확정이래. 4개 포대. 제 미소가 굳었습니다. 3월 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사우디에서 또 연락 왔어요. 박 과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뭔데? 납기를 12월에서 10월로 앞당길 수 있냐고요. 2개월 더 당기자고.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0월. 지금 3월 말인데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그게 사우디 측에서 이란 위협이 심각해졌대요. 빨리 받아야 한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계획이 29개 포대, 9개월. 근데 이걸 7개월로 줄이라고?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개월이면 월 4.1개 포대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 능력이 4.2개니까 아슬아슬하긴 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저는 화이트보드에 일정표를 그렸어요. UAE 추가 4개, 사우디 10개, 이라크 8개, 카타르 8개. 총 30개. 근데 사우디가 10월까지래. 그럼 사우디 물량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럼 다른 나라는요? 밀려. 이라크랑 카타르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 대리가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장님. 이라크입니다. 뭐래? 우리가 사우디보다 먼저 받아야 한다고요. 계약 순서가 우리가 먼저니까. 제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연결해.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라크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었어요. 미스터 캥, 우리 계약이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사우디는 2023년 11월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를 먼저 줍니까?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사우디가 일정을. 우리도 급합니다. 이란 위협은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완전히 꼬였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장님, 카타르도 문제예요. 8개 포대를 12월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사우디랑 이라크 일정 당겨지면 카타르는 내년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카타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개국이 서로 먼저 달라고 싸우는 거네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노려봤어요. 30개 포대. 사우디 10월, 이라크 11월, UAE 11월, 카타르 12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더 올릴 수 있나? 월 4.2개가 한계입니다. 이미 풀가동이에요. 이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품 업체들도 비명 지르고 있어요. 납기 못 맞추겠대요. 특히 유압 시스템이랑 전자 부품 쪽이. 얼마나 밀려? 2주. 지금도 계속 밀리는 중이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모듈화 성공하고 생산 속도 올리고 언론에서 칭찬하고. 근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하죠? 김 팀장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안 보였거든요. 그때 비서 최주임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부장님, 한화시스템 김 차장님한테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뭔데? 레이더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됐대요. 독일 업체가 갑자기 계약 파기했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월 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독일 업체가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합니까? 저는 화상회의로 한화시스템 김 차장에게 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래요. 독일 정부가 자국 방산 우선 공급 명령을 내렸대요. 수출 물량은 다 취소하고. 그럼 레이더 부품은? 대체 업체 찾아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김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소 3개월 걸립니다. 새 업체 찾고 품질 테스트하고 양산 체제 구축하려면. 3개월이면 7월이잖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우디 납기가 10월인데 7월까지 부품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예상 못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었죠. 그냥 운이 나빴을 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점심시간인지 3355 모여 있었어요. 저들은 아직 몰라요. 레이더 부품이 끊겼다는 걸.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걸.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팀원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가? 이 대리가 어제 과로로 쓰러졌어요. 응급실 갔다가 링거 맞고 왔는데. 뭐? 그리고 야간 조박 사원도 탈진 증세로 조퇴했고요. 다들 한계예요, 솔직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직원들을 너무 몰아붙인 거죠. 사교대 시스템이라지만 실제론 거의 매일 잔업이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휴가 좀 돌려보내. 하지만 일정은 내가 책임질게. 사람이 먼저야. 김 팀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어요. 사우디 납기 요청서, 이라크 항해 메일, 카타르 계약 조건 변경 문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무님이었습니다. 강 부장,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나? 무슨 일입니까? UAE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 긴급 미팅 요청이래. 지금 가겠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실. UAE 국방무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스터 캥, 우리는 추가 4개 포대를 11월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일정을 앞당겼다고. 우리 물량이 밀린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스터 캥,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천공투를 제일 먼저 믿고 산 나라가 UAE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뒤로 미룬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이. 우리는 10조 원짜리 방산 협력 MOU를 한국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앞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1월까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문이 닫혔습니다. 전무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완전히 꼬였어. 죄송합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강 부장, 솔직히 물어볼게. 정말 방법이 없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구미로 돌아와 공장을 걸었어요. 텅 빈 생산 라인. 조명만 켜진 공장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사우디 10월 납기 확정 요청. 이라크 우리가 우선 아니냐? 카타르 일정 지켜질지 의문. 부품업체 더 이상 증산 불가. 한화 시스템 레이더 부품 대체 업체 찾는 중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무리한 거였나?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우긴 거였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김 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어디 계세요? 찾았어요. 공장이야. 왜?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천공-II 수출 사업 재검토 회의래요. 재검토? 네. 최악의 경우 일부 계약 취소도 논의한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끝인가? 정말 여기서 끝인가? 4월 5일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공장에 있었습니다. 회의는 내일. 아니, 오늘 아침 9시. 6시간 후면 서울 본사에서 임원들이 모여 결정을 내릴 거예요. 어떤 계약을 유지하고 어떤 계약을 포기할지. 저는 1번 생산 라인 앞에 섰어요. 절반쯤 완성된 천공2 미사일이 컨베이어 위에 멈춰 있었죠. 은백색 동체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기까지였나? 중얼거리며 미사일을 쓰다듬었어요. 이 미사일이 UAE에서 이란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90% 요격률. 전 세계가 놀랐죠.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나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계약을 못 지켜서 허둥대고 나라들한테 실망을 주고 결국 포기하려 하고.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6년 천공 개발 시작할 때 찍은 거예요. 28살에 제가 연구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뒤에 보이는 건 초라한 실험시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가능하다고들 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을 만든다고? 미국 기술 없이? 러시아 도움 없이? 다들 비웃었어. 근데 우리 해냈잖아요. 10년 걸렸지만, 수백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다시 미사일을 쳐다봤어요. 그때도 불가능이었어. 근데 지금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불가능과 싸워왔어요. 불가능하다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다고 증명하는 게 제 인생이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먼저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오래된 파일을 열었어요. 천공 개발 초기 문서들, 실패 보고서, 제시도 계획서, 돌파구 제안서.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 작성된 천궁2 개발 철학.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제가 썼던 문장이었어요. 14년 전에.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맞아요. 지금 우리 한계는 명확해요. 생산 능력 월 4.2개 포대. 레이더 부품 수급 3개월 지연. 직원들 과로. 이게 현실이죠. 근데 한계에 갇힌다는 건 뭘까요? 그 한계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 여기까지다라고 선 긋는 거.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문제 1 레이더 부품 공급 중단 해결책은? 문제 2 4개국 일정 충돌 우선순위는? 문제 3 직원 과로 마이너스 대안은? 하나씩 적다 보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연결돼 있었어요. 레이더 부품이 없으면 생산이 늦어지고, 일정이 밀리고 직원들이 더 야근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납기를 못 맞추고. 악순환이었죠. 그럼 이걸 끊으려면 근본부터 바꿔야 해요. 저는 다시 적었습니다. 레이더 부품 마이너스 독일 말고 다른 나라는? 국내 업체는? 일정 정말 전부 2026년이어야 하나? 협상 여지는? 인력 외부 인력 투입은? 자동화는? 새벽 5시. 저는 계속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어요. 커피를 5잔째 마시면서.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 우리 국군이 천궁2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럼 예비 부품도 있겠죠? 만약 그걸 긴급으로 빌릴 수 있다면?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4개국한테 동시에 주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를 정하면? UAE가 제일 먼저 계약했으니 UAE 먼저. 그 다음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순으로. 물론 다들 불만이겠죠. 근데 공정한 순서라고 설득하면? 먼저 계약한 나라를 먼저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그리고 직원 과로 문제. 우리가 모든 걸 직접 하려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부 공정을 외주로 돌리면? 숙련도가 낮은 단순 조립은 협력사에 맡기고 우리는 핵심 공정만 하면?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어. 새벽 6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천궁-II 생산 혁신 3.0 위기 돌파 방안. 오전 9시 서울 본사 대회의실. 임원 15명이 모였습니다. 전무님이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은 천궁2 수출 사업 재검토 회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상황으론 모든 계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할 게 있습니다. 강 부장, 지금은 5분만 주십시오. 제발요. 전무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천궁2 생산 혁신 3.0. 저는 지난밤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3가지입니다. 레이더 부품 수급, 4개국 일정 충돌, 직원 과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닌가? 재무 담당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각각 해결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레이더 부품. 독일 업체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체 업체가 있어요. 품질도 동급이고 납기도 2개월이면 됩니다. 일본 업체가 우리한테 팔겠다고? 어젯밤에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대요. 가격은 20% 비싸지만. 한화 시스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진이 줄어드는데. 단기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마진이고 뭐고 없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2번째, 일정 문제. 저는 4개국 국방부에 제안할 겁니다.
공정한 순서를 지키자고. 계약 순서대로 납품하겠다고. 그럼 순서가? UAE,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이 순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확한 날짜를 약속해요. UAE는 9월, 사우디는 11월, 이라크는 12월, 카타르는 내년 2월. 카타르가 내년으로 밀리는데 받아들이겠어? 설득해야죠. 대신 확실한 약속을 주는 겁니다. 2027년 2월 15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날짜를. 그럼 카타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인력 문제. 우리가 모든 걸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단순 조립 공정은 중소협력사에 외주 줍니다. 대신 우리는 핵심 공정과 품질 관리에만 집중하고요. 그럼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 직원들이 덜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협력사들한테는 일자리도 생기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 방식으로 가면 레이더 부품은 6월 확보, 생산은 월 4.5개 포대로 증가, 직원 야근은 50% 감소합니다. 정말 가능한가? 전무님이 물었어요.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단 나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가지 물어보지.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 발언이었어요. 강 부장,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예. 포기하면 편해. 일부 계약 취소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근데 자네는 밤새워가며 새 방안을 만들었어. 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20년간 천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던 무기를.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제 20년이 뭐가 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UAE에서 우리 천궁이 사람들 목숨을 구했어요. 이란 미사일을 막았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도 이라크도 카타르도 같은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가 안 주면 누가 줘요?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해보게. 자네 방식대로.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한 달 안에 레이더 부품 확보하고 4개국 동에 받아내.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거고 못하면 그때는 정말 재검토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죠. 김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어떻게 됐어요? 한 달 시간 받았어. 그 안에 기적을 만들어야 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야 돼. 같이 하자. 김 차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4월 둘째 주 부품 확보 작전 일본 꿰어내기. 우리 정말 급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날아가 부품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한국 미사일에 일본 부품을 넣는다. 재미있군요. 다나카 사장이 웃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면 영광이죠. 계약합시다. 서명을 마치고 저는 김 차장한테 전화했어요. 확보했어. 6월 초 납품 확정이야. 4월 셋째 주 4개국 설득 작전. UAE 화상회의.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조달 담당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UAE가 제일 먼저 계약했으니 9월 15일까지 추가 4개 포대 인도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제 2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믿어보죠. 사우디는 더 어려웠어요. 10월을 11월로 미룬다고? 우리가 왜? 사우디는 두 번째 계약국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함보다 우리 안보가 중요하오. 협상이 난항을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1월 20일, 정확히 이 날짜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약금 10% 물겠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놀랐어요. 위약금까지. 네. 그만큼 확신합니다. 좋소. 믿어보겠소. 이라크와 카타르도 같은 방식으로 설득했어요.
정확한 날짜, 명확한 약속, 확실한 책임. 5월 마이너스 생산체제 재편. 협력사 여러분, 단순 조립 공정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중소기업 23곳 사장들을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이 부족한데요. 교육해드립니다. 2주 훈련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리고 품질 관리는 저희가 책임지고요. 얼마나 주시는데요? 공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 성공하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갑시다. 중소기업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결국 15곳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핵심 공정만 하고 단순 조립은 협력사가 했죠. 직원들 야근이 확 줄었습니다. 부장님, 퇴근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사람이 먼저니까. 6월 첫 테스트. 일본에서 레이더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품질 테스트 시작. 한화 시스템 공장에서 일주일간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김 차장, 어때? 완벽합니다. 독일 부품이랑 성능 똑같아요. 오케이. 양산 들어가. 7월 생산 가속화.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월 4.8개 포대 달성. 김 팀장이 보고했어요. 목표가 4.5개였는데 초과 달성이네요. 좋아. 이 속도 유지해. 8월 첫 납품 준비. UAE 물량 4개 포대가 완성됐습니다. 품질 검사 최종 통과. 포장 완료. 선적 준비 완료. 저는 완성된 천공투를 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해낸 거예요. 9월 15일 UAE 납품. 부산항 대형 수송선에 천공투 4개 포대가 실렸습니다. UAE 국방무관이 왔어요. 미스터 캥, 약속 지켰군요. 정확히 9월 15일.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무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믿기 잘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사우디 11월 20일 납품 완료. 이라크 12월 18일 납품 완료. 매번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맞췄어요. 하루도 안 어겼습니다. 2027년 2월 15일 마이너스 카타르 최종 납품. 마지막 포대가 카타르로 출발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스터 캥, 놀랍습니다. 10개월 만에 34개 포대를 만들다니. 저희 팀이 해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가 이런 거였군요. 정확하면서도 빠르고. 전화를 끊고 저는 공장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2027년 2월 말 LIGNX1 구미 공장. 저는 생산 라인 앞에 서 있었어요. 10개월 전 불안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이 5개로 늘어나 있었어요. 조립식으로 만든 라인 2개가 추가됐죠. 그리고 각 라인마다 협력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김 팀장이 다가왔어요. 모로코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천공투. 6개 포대 도입 검토 중이래요. 정말? 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관심 표명했대요. UAE 실전 성과 보고 확신이 생겼나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부장님, 손님 오셨어요. 박 과장이 안내했어요. 카타르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었습니다. 미스터 켄. 담당관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직접 공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드나 궁금해서요. 보여드리죠. 저는 그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5개 라인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각 라인마다 천공투 미사일이 단계별로 조립되고 있었죠. 놀랍군요. 이게 한국의 힘입니까? 한국의 빨리빨리죠. 하지만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CNN이었어요. 한국 LIGNX1 10개월 만에 중동 4개국 동시 공급 달성.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총 34개 포대를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하며
한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특히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엇 생산이 연간 600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무님이었습니다. 강 부장, CNN 봤나? 네, 보고 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생했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알아. 그래서 포상 준비 중이야. 그리고 하나 더. 예. 사장님이 자네 전무 승진 추천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무요? 그래. 자격 충분하다고. 축하하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건물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10개월 전 생각이 났어요. 3월 4일 아침 불안하게 생산 라인을 걷던 그때 UAE, 사우디, 이라크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라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2월 말 저녁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들어왔어요. 부장님, 아니 이제 전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직 발령 안 났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LIGNX1 홈페이지 뉴스였습니다. 천국-II, 중동 넘어 유럽 아프리카 진출 본격화. 기사를 읽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시작점이었네. 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0개월 전 우리는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9개월에 27개 포대. 미친 숫자였죠. 직원들이 웃었어요. 근데 우리 해냈어요. 34개 포대. 목표보다 더 많이.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밤샘 야근하고 주말 반납하고 한계를 넘어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대리가 손을 들었어요. 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솔직히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장님은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했던 게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실패할까봐. 그런데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신했지.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단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내 확신이었어. 공장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5개 라인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야간조가 내일 출고될 미사일을 조립하고 있었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한국 천공2. 폴란드 정식 도입 협상 개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 뿐이죠. 10개월 전 제가 김 팀장한테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은 진짜가 됐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불가능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걸 가능으로 만들까?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100m에 비쳤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 불빛은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불빛. 꺼지지 않는 도전의 불빛. 여러분, 지금까지 LIGNX1 강민호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3월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UAE에 수출된 한국의 천공2 미사일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90% 이상 요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죠. 그리고 그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조기 납품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천공2는 UAE에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 2천억 원, 이라크에 3조 7천억 원 규모로 수출됐어요. 총 10조 원이 넘는 중동 수출의 쾌거였죠. 그리고 카타르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천공2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생산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수출 물량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생산 라인을 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있었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밤을 새우고 한계를 넘어서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강민호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한국 방산 현장에서 일어났을 법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강민호 부장도 김 팀장도 한화시스템 김 차장도 모두 제가 만든 인물이에요. 실제 생산 과정의 세부 사항도 상상력을 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실입니다. 천국-II가 UAE에서 90% 이상 요격률을 기록한 것. 중동 세계국에 10조 원 이상 수출된 것. 한국 방산이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 생산 관리자들, 현장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는 많은 것을 외웠습니다. 천공2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20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기적이라는 것.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에 동급 성능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인지, 그리고 실전 검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미국의 패트리엇은 연간 600발 생산이 한계입니다. 증산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유럽의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물량도 못 맞추고 있고요. 그 틈새에서 한국이 빠른 납품과 확실한 품질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방산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스에서는 계약 규모와 숫자만 나오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해내는구나.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은 있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